하루하루 문숙.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문숙입니다. 자, 오늘은 매크로바이오틱에 대한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크로바이오틱은 왜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치유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다이어트들이 한 10년, 20년, 3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또 사그러지고 또 새로운 것이 생기고 또 사그러지고 유행을 타듯이 그 다이어트법들이 생겨나고 또 사라져가곤 합니다. 그러나 매크로바이오틱스는 그리스 시대로부터 시작된 이론의 베이스를 바탕으로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현대인들의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질수록 매크로바이오틱 음식이 더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9가지 정도를 구분을 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땅에 가깝고 순수하고 그리고 먹기 쉬운 음식이라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론 자체도 굉장히 간단하고 순수합니다. 그게 그리스의 그 퍼져나가는 힘과 끌어다니려는 힘, 그 양쪽의 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껍질이라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중간에서 서 있어야 되는지, 이걸 기본으로 아주 상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고 쉽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 장기에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 우리 몸이 자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음식이 매크로바이오틱 음식입니다. 두 번째는 음식의 재료가 깨끗하고 순수해서 음식 안에 들어있는 모든 영양소를 우리 몸이 아주 잘 섭취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된 다이어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식재료는 바이타민이라든가 아니면 무기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다 따져봐도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10가지에서 15가지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알고 있죠. 많아야 20가지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10가지에서 20가지 정도만 들어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최소한 800에서 1000가지 그리고 그 이상의 영양소들이 아주 컴플렉스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자연의 세계 그리고 이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세계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깨끗하게 그 음식을 다루어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흡수를 단순하게 하기 때문에 영양소의 시스템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재료만 제대로 구하면 그게 몇 가지가 되든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씩 조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싸우지 않고 힐링하고 또 재활하고 또 다시 또 세포를 다시 만들어내고 또 버리고 그런 과정을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론 자체가 아주 간단하고 아주 원리적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음식에도 적용이 어떨까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나라 전통 음식이든 매크로바이오틱의 그 기본을 이해를 하면 거기에 적응을 하기가 쉽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음식을 가장 간단하고 손쉽게 조리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이라는 건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들고 그런 음식은 매일같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현대 질병은 못 먹어서 걸리는 질병보다는 쓸데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먹거나 그
그 질이 좋지 않은 음식들을 마구 먹었을 때 그래서 생기는 병들이 거의 다 그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걷어내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데 가장 순수하고 간단한 조리법으로 우리의 생활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음식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번째는요. 다른 동물의 생명체죠. 다른 생명체의 목숨을 존중하고 인정해 준다는 어떤 기본적인 상식 하에 음식을 조리하고 먹는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생명체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불행이나 아픔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우리가 공존하는 세상을 인식하고 같이 살아가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식이요법이 매크로바이오틱스입니다. 지구가 주는 무조건 다 취하는 것이 아니라 미니멀리즘,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딱 테이크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같이 살 수 있는 마음가짐을 추구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째입니다. 우리 몸을 편안하고 우리 몸의 치유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살고 있는 작은 미생물체로서의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와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spiritually correct 하다는 거죠.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 끼를 먹음으로 해서 우리가 느끼는 그 행복이라는 것이 정말 행복과 연결이 되는 것인지. 행복에는 pleasure, happiness, and blissful 이렇게 각자 다른 영역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행복, 맛있는 거 한 번 먹고 달콤한 거 한 번 먹으면 나는 행복해 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착각이라는 거죠. 그거는 플레저를 위한, 집착에 의한 그 먹는 음식은 그것이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그게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레저냐, 해피니스냐, 아니면 블리스풀이냐 이런 상태를 구분해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식이요법이 매크로바이오틱스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7번째죠. 매크로바이오틱스를 먹다 보면 우리 몸이 아주 센시티브해집니다. 맑아진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 전체 몸으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질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8번째는 명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몸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바이오틱은 마음을 평화롭게 해서 집착을 가라앉힌다. 마음이 가라앉는 걸로 통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연습을 하기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해진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는 여러분들의 신경을 안정시켜서 그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혀줍니다. 결국은 이게 치유식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마음이 맑아지고 몸의 통증이 가라앉으면서 편안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음식이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걸 한번 열거해 볼게요. 매크로바이오틱스는 암 치유식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프레션,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굴곡이 강한 증세를 보이는 분들한테서 디프레션도 있지만 바이폴라라는 현상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울증 증세가 있는 분들한테 매크로바이오틱스 다이어트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그 자가 면역 질환을 관리하는 데에 매크로바이오틱스가 아주 훌륭한 효과를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게요. 그거는 이제 당뇨라든가 현대병이죠.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요즘 그 많이들 알고 계시죠.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쿠킹하는 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도 무엇은 넣고 무엇은 넣지 않아야 된다든가, 어떤 재료는 쓰고 어떤 재료는 안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계산이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당뇨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당연히 있겠죠. 그런 현대병에 전체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디테일은 음식을 하면서 짚고 넘어가겠지만,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중심으로 우리가 매크로바이오틱 메뉴를 짤까? 아주 그건 간단합니다. 부풀린 음식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대성 음식이라든가, 열대에 살 때는 열대성 과일이나 열대성 채소가 맞습니다. 그러나 북부 지방에 사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조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술이 여기에 속합니다. 알코올이 그 육류와 맞는 게, 육류는 어때요? 컨트랙티브 음식에 속합니다. 매크로바이오틱스에서는 양쪽을 다 제거를 하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을 주로 삼습니다. 현미나 다른 곡물들을 말합니다. 그것들을 따로따로 써서 곡물 중심이다. 그 다음에 해조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곡물, 콩, 해조류, 채소, 약간의 과일, 그리고 약간의 기름과 소금, 밸런스가 맞을 수 있도록 해결을 합니다. 그러면 특히 매크로바이오틱에서 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버섯이 그 경우입니다. 버섯은 익스펜시브 에너지가 강하죠. 풍기라고 하죠. 그 곰팡이과 음식이다. 그래서 매크로바이오틱에서 버섯을 아주 꺼려합니다.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더 한번 짚어볼게요. 나이트쉐이드가 거의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인 경우에 가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트쉐이드를 5가지를 늘 제가 입에 달고 살죠. 흰 감자, 고추과에 들어있는 모든 고추가 나이트쉐이드에 속합니다. 가지가 나이트쉐이드에 속하죠. 토마토가 나이트쉐이드에 속합니다. 그리고 담배가 나이트쉐이드에 속합니다. 그래서 나이트쉐이드는 건강한 사람인 경우에는 조금씩 먹을 수 있대 푹 익혀서 먹는다. 그 다음은 탄 음식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밥이 탄 것도 나오지 않아요. 누룽지도 안 나와요. 매크로바이오틱에서는 아주 탄 음식을 굉장히 조심을 시킵니다. 특히 환자들한테는 탄 음식을 절대로 주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컨트랙티브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가공 음식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매크로바이오틱스의 아주 철칙입니다. 그리고 1차 가공 음식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번에 9가지 설명을 드린 폭포 앞에서의 강의에 들어있습니다. 1차 가공 음식은 약간의 오일을 쓴다, 뭐 약간의 그 간장이나 된장을 조금 쓴다,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매크로바이오틱 같이 심플하고 아주 정직하고 그다음에 소박한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되 강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하면서 얼마나 심플한지, 뭐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 매크로바이오틱 조리법인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조리를 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같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문숙입니다.